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오후, 김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뒷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이 길은 여전히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오늘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날이었죠. 아버지의 17주기, 벌써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준비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챙겨야 했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만든 나물 무침, 마트에서 사온 과일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막걸리 한 병까지. 모든 게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먼저 무덤 주변의 잡초를 정리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해주지만 아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왠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풀을 뽑으며 철수는 문득 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셔서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분이셨죠.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다툼이었다는 사실이 17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려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특히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곤 했어요. 절을 올리고 아버지께 안부를 여쭈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면 항상 그랬죠. 마치 아버지가 정말 거기 계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들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아이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는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리워진다는 솔직한 마음까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려니 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규칙적이 되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죠. 철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철수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무덤 뒤편 소나무 사이로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의 허리둘레만 한 몸통의 길이는 좋기 3미터는 넘어 보였어요. 철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이런 크기의 뱀을 본 건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뱀의 행동이었어요. 보통 뱀이라면 사람을 보고 재빨리 도망가거나 경계하는 자세를 취할 텐데 이 거대한 뱀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사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철수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묘하게도 그 뱀에게서 적대적인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뱀은 제사상 앞까지 와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순간 철수는 정말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따뜻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누군가를 만난 듯한 그런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뱀은 한참 동안 철수를 바라보더니 제사상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시 멈춰섰어요. 고개를 숙여 무덤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절을 올리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평생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거대한 뱀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째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어요. 뱀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철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산 깊은 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마치 철수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할 텐데 왜인지 모르게 그 뱀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정말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희망 같은 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더 늦으면 산길이 위험해질 텐데 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시간이 충분하다는 듯이 급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철수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제 사상을 정리하고 그 신비로운 뱀을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니까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제 사상을 서둘러 정리한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대한 뱀을 따라 나섰어요. 뱀은 철수가 준비를 마치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산길은 점점 험해지고 있었어요. 평소 철수가 다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뱀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길로 철수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 이끼가 가득한 바위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계곡물 소리까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철수는 숨이 차올랐어요. 67세의 몸으로 이런 험한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더욱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뱀은 철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숨을 고르려고 멈출 때마다 뱀도 함께 멈춰서 기다려 주었거든요. 한참을 걸었을까요? 뱀이 처음으로 멈춘 곳은 커다란 바위 앞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바위가 아니었죠. 자세히 보니 바위 표면에 누군가 새긴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세월에 마모되어 잘 읽기 어려웠지만 철수는 놀랍게도 그 글씨들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바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 옆에는 다른 이름들도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다른 이름들까지 마치 가문의 족보를 바위에 새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아버지가 이런 깊은 산속에 이름을 새겨 놓으셨을까요? 뱀은 철수가 바위를 살펴보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철수가 고개를 들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더욱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주변은 더욱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철수는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평생 이 근처에서 살았으면서도 말이죠. 두 번째로 멈춘 곳은 작은 샘터였어요.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아담한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철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샘터 옆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낡은 술병이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병은 거의 다 비어 있었지만 아직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나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 술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병의 형태가 묘하게 익숙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막걸리 병과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드시던 그 비싼 전통주 병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언제 이런 곳에 오셨던 걸까요? 뱀은 철수가 술병을 보고 있는 동안 샘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철수도 목이 말라서 샘물을 한 모금 마셔봤는데 그 물맛이 정말 달고 시원했어요. 이상하게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답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더욱 특별했어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작은 공터였는데 그 나무 밑에는 간단한 도리자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죠. 누군가 오랫동안 이곳을 가꿔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나무가지에는 작은 천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천들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수가 더 자세히 보니 그 천 조각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소원을 적은 것 같았죠.
하지만 글씨가 너무 낡아서 대부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만은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답니다. 철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이라고 적힌 1000조각이었죠. 그 글씨체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깊은 산속에까지 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셨다니. 생전에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셔서 사랑한다는 말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간절하게 자식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왜 이런 마음을 직접 표현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그렇게 자주 다투지 않았을 텐데. 뱀은 그 나무 밑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마치 이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처럼 말이죠. 나무 둘레를 천천히 돌면서 매달린 1000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철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뱀이 사람처럼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보통이라면 이런 깊은 산속에서 밤을 맞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철수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뱀이 함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곳들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답니다. 뱀은 마지막으로 4번째 장소로 철수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작은 동굴 입구였죠. 동굴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철수는 처음에는 들어가기를 망설였어요. 아무래도 동굴 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뱀이 먼저 들어가며 안전하다는 듯이 신호를 보내자 용기를 내어 따라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벽면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죠. 촛불 같은 것이 켜져 있어서 그림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들을 보는 순간 철수는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 학교에 다니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버지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철수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철수는 새벽녘 희미한 빛에 눈을 떴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깨어나니 그 거대한 뱀이 바로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뱀의 눈동자 속에는 어제보다 더욱 따뜻하고 친숙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몸이 전혀 뻐근하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딱딱한 바닥에서 잔 다음 날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몸이 가벼웠어요. 마치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뱀은 철수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린 후 동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침 안개가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였죠. 뱀은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욱 깊고 은밀한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았답니다. 철수는 묵묵히 따라갔어요. 이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연못이 있는 공터였어요. 연못 가운데에는 작은 섬 같은 곳이 있었고 그곳에 오래된 돌탑 하나가 세워져 있었죠. 뱀은 연못가에서 멈춰 서더니 물속을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도 따라서 물을 내려다봤는데 맑은 물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쳐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옆에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결국 아버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답니다. 뱀이 철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몸을 물속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죠.
뱀이 물에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속의 아버지 얼굴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입술이 움직이고 눈동자가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거대한 뱀 안에는 정말로 아버지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던 거였어요. 죽은 후에도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아버지가 이런 형태로나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던 거죠. 평생을 합리적으로 살아온 철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속의 아버지는 철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생전에는 거의 보기 어려웠던 따뜻한 미소였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7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뱀은 다시 물에서 나와 철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철수의 손등에 살짝 올려놓았죠. 뱀의 피부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차갑고 끈적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죠. 그 순간부터 철수는 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소통이었죠. 아버지는 철수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전하고 계셨어요.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답니다. 철수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격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자신도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셨고 아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도 내심으로는 늘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셨던 거예요. 특히 철수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욱 그랬답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예전 방식대로 행동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 깊은 산속을 자주 찾으셨던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혼자 철수를 생각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자책하고 계셨고 적어도 이곳에서만은 솔직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에 소원을 적은 천을 달아놓으시고 바위에 가족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던 거였어요. 철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숨을 거두실 때 가장 후회되었던 것은 철수와의 관계였어요. 마지막 대화가 다툼이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후에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셨던 거예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철수가 혼자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였어요. 철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그런데 자신은 그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거든요. 동시에 17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져가는 것도 느꼈어요. 뱀은 철수의 이런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신 듯 했어요. 철수의 어깨에 자신의 몸을 살짝 두르며 위로해 주셨죠. 그 따뜻한 감촉이 정말 아버지의 포옹 같았어요. 철수는 평생 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해가 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뱀은 철수에게 아직 보여줄 것이 더 있다는 듯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려는 것 같았답니다. 철수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뱀의 뒤를 따랐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죠. 뱀은 철수를 더욱 깊숙한 산속으로 안내했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정말 특별한 장소였답니다. 커다란 바위들이 둥글게 둘러싸인 자연재단 같은 곳이었죠. 가운데에는 평평한 돌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만들어 놓으신 비밀스러운 공간 같았답니다. 뱀은 그 제단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몸을 둥글게 말고 앉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철수도 조심스럽게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뱀과 마주 앉았어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까지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뱀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는 철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입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철수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먼저 철수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셨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라고, 자신이 더 이해심이 부족했다고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철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철수가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의 일,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일,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풀이 죽어 있을 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하지만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애를 태우셨는지를 알려주셨답니다. 특히 철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이 산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행복하셨지만 집에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잘했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셨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철수의 결혼식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셨대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어 기쁘면서도 이제 정말로 자신의 품을 떠나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그저 묵묵히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기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전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손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철수와의 관계가 어색해서 손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지내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고 더 많이 놀아주고 싶으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던 거였답니다.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시는 일은 철수가 아내를 잃었을 때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도 이미 많이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셨지만 그보다는 어떤 말로 아들을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더 힘드셨던 거예요. 철수가 혼자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철수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자신의 지난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답니다. 아버지는 철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엄격한 분이셨고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우며 자라셨던 거예요.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방식이 옳다고 믿고 철수를 키우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는 그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특히 철수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욱 그렇게 느끼셨던 거죠. 하지만 이미 굳어진 관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답답해 하셨던 거였어요. 이 산에 자주 오신 것도 그런 고민들 때문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병원에서의 날들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가장 속상했던 것은 철수와 마지막 대화가 다툼으로 끝났다는 것이었어요. 치료 방법을 놓고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을 했던 그날 아버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셨던 거였어요. 그 후 며칠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철수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미안하다는 것, 자랑스럽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한 번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 후회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산에 머물러 계셨던 거였어요. 언젠가는 철수가 혼자 제사를 지내러 올 것이고 그때 이런 방법으로라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말이에요. 철수는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동시에 이제야 아버지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어요. 아버지도 철수의 마음을 다 느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드디어 아들과 화해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죠. 17년 동안 품고 있던 한이 풀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야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한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특별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뭔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답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룬 후의 이별이니까요.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가 끝나갈 무렵 뱀은 철수를 마지막 장소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산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신비로운 영역으로 향했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철수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벅찬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17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해소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뱀이 멈춘 곳은 정말 경이로운 장소였어요. 거대한 고목나무들이 둥글게 서 있는 성역 같은 곳이었는데 그 나무들은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였답니다. 나무들 사이로는 신비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공기 자체가 다른 곳과는 달랐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였죠. 가장 큰 나무 밑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은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오래된, 아마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제단 위에는 낡은 족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뱀은 그 제단 앞에서 멈춰 서더니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족자를 가리키는 듯한 동작을 했죠. 철수가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씨 가문의 족보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었답니다. 각 세대마다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이상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밀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철수의 조상들은 단순한 농민이나 일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산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특별한 가문이었던 거죠. 산신령과 소통하고 산의 평화를 지키며 때로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혈통이었답니다. 족보를 더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조상들 모두가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세대에서 이 전통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름 옆에는 전통 거부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뱀은 철수가 족보를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눈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미신 같은 일을 믿기 어려우셨던 거죠. 특히 아버지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자신의 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사명을 거부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던 거였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셨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전통을 거부함으로써 가문이 소중한 유산을 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주 이 산을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비록 사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조상들이 지켜오던 이 성스러운 장소만큼은 계속 보살피고 싶으셨던 거죠. 재단을 정리하고 나무들을 돌보고 산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거였답니다. 아버지는 철수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자신이 거부했던 것을 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평생 고민만 하시다가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였답니다. 뱀은 이제 철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이 사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처럼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뱀의 눈빛을 통해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철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67세의 나이에 갑자기 이런 신비로운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뱀은 철수에게 이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재단 주변의 공기가 반짝이더니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났어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들이었죠. 이 모든 일들이 철수의 조상들이 해왔던 일이었어요.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것이었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혈통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문이 진정한 사명이었어요. 철수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삶도 결국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도 이미 조상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았어요. 다만 그것이 신비로운 능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것이었을 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요즘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이 사명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 지내면서 외롭고 무기력했던 날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이런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희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뱀은 철수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렇게 전해주었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항상 철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철수는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생각했어요. 평생을 합리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의 화해, 가문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저녁 노을이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철수의 결정을 축복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뱀은 여전히 철수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17년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철수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 같았답니다. 철수는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67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명확한 선택이었답니다. 재단 앞에서 고개를 숙여 조상들께 인사를 드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이 사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순간 뱀의 눈빛이 한층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는 철수의 결정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뱀을 통해 전해지는 아버지의 감정이 기쁨과 안도 그리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거든요. 평생 후회해오던 일을 아들이 대신 해결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신다고 하셨어요. 이제야 조상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 사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답니다. 뱀은 철수를 재단 주변으로 안내하며 실제로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손을 나무에 대보라고 하더니 신기하게도 나무의 생명력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나무가 아픈 곳, 건강한 곳을 구분할 수 있었고 심지어 나무의 감정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런 능력이 정말 자신에게 있었던 건지 철수는 믿기 어려웠어요. 다음으로는 땅에 손을 대보게 했어요. 그러자 땅속 깊은 곳의 상태까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어디에 물이 흐르고 있는지,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심지어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철수는 자신 안에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아버지는 이런 능력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철수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깨우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가문의 혈통을 타고났으면서도 아버지가 전통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잠들어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으니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셨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맑아지는 것 같았답니다. 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점점 더 밝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철수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우선은 급하게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라고 하셨어요. 산에 자주 와서 자연과 교감하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지 말고 적절한 때가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철수는 뱀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철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었죠.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당부까지 모든 말씀이 진심으로 가득했고 철수의 가슴 깊이 새겨졌답니다. 철수도 아버지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드렸어요.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이제는 이해한다는 말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서 드디어 완성된 화해였답니다. 뱀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뱀의 형태를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철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답니다.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평안히 저 세상으로 떠나가시는 순간이었죠.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한 눈물이었답니다. 진정한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철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철수는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고 마음도 한결 평온해졌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답니다. 아직 산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철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우연히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철수는 지역 사회에서 특별한 어르신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길을 잃은 사람을 찾아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때로는 놀라운 조언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철수를 산의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했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철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아들과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철수는 자식들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산에서 일어난 일,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가문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던 자식들도 철수의 변화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고 나서는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 철수는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혼자라고 느꼈던 예전과는 달리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화해를 이룬 마음의 평화가 있었답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면 그 거대한 뱀을 만났던 자리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곤 해요. 아버지가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죠. 그런 날이면 철수는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다짐한답니다. 이렇게 철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67세에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그리고 가족과의 진정한 화해. 모든 것이 그 신비로운 뱀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답니다.